주입니다. 그럼 각자의 주요 구성원별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생 시나리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C군에 소재한 A초등학교 1학년 1반 담임교사는 3교시 수업 중 최방글 학생이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이 축 처져 있는 상태를 물어보니 목이 아프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C군 지역사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A초등학교는 5층 건물로 1층에는 교장실, 교무실, 보건실, 휴게실, 1학년 교실이 있고 2층에는 2학년 교실과 강당, 도서관, 3층부터 5층까지는 3, 4, 5, 6학년 교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 감염과 교내 유증상 발생 시 조치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현재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등교 계약을 했는데 3교시 수업 중에 학생이 이제 전신세약감, 그다음에 이제 인후통을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이렇게 학교 내에서 수업 중간에 이렇게 인후통과 전신세약감을 호소하는 학생이 생겼을 때 그 담임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담임교사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일단 담임교사는 보건교사에게 유선이나 혹시 직접 보건실로 직접 방문을 통해서 최방글 학생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일시적 격리실로 이동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무부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지정교사가 학생들을 관찰하고 돌볼 수 있도록 지정교사를 요청합니다. 담임교사와 최방글 학생은 함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지정교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교실을 환기시킨 다음에 전체 학생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또한 손소독을 실시합니다. 지정교사가 도착한 다음에는 담임교사는 최방글 학생과 함께 2m 정도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을 합니다. 일시적 관찰실에 도착한 담임교사는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을 하고 최방글 학생을 일시적 관찰실에서 돌보게 됩니다. 지정교사는 최방글 학생과 같은 반 학생들의 추가적 증상 발생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립니다. 또한 그 반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교사께서 이 상황에서 또 해주셔야 될 주요 역할들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그러니까 일시적 관찰실이라는 것을 이제 학교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여러 가지 한 3, 4년간 우리가 학교 내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시적 관찰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코로나19라는 이런 유행 상황에서 정말로 그간 연습해 왔던 그런 일시적 관찰실을 이제 잘 운영을 해주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기지정된 학교별로 일시적 관찰실에다가 이 아이를 얼만큼 다른 아이들과 접촉이 안 되게 최초 발견자가 담임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잘 다른 아이들과 분리돼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정교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담임교사께서 실제로 이 아이만 데리고 그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담임교사가 고위험군, 임신부라든지 아니면 연령이 많으시다든지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위험군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이 아이를 학교 내에서 동반해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지 못할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교과 담당 교사라든지 아니면 이동 담당 교사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그 대리해서 그 아이를 학교 내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정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연락을 받으신
보건교사께서는 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연락을 받은 보건교사는 이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관찰실에 도착하면 손 소독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체온을 측정하고 아이가 몸 상태를 관찰한 후 감염병이 의심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여기 관찰실에 온 이유를 코로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정을 시키고 또 체온을 한번 더 측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5분 간격으로 3회 발열을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막 제온계를 사용해서 측정을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의료기관 진료 받았는지 확인해보고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 관찰실에 환기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담임교사에게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며 부모님이 올 때까지 일시적 관찰실에 담당 교사를 통해 재방글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일시적 격리 여부를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하고 교무부장에게 격리 장소 접근 금지에 관한 방송을 안내하도록 요청합니다. 보호자 방문 시 보건용 마스크 제공 및 착용을 안내하며 인터뷰를 통해서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합니다. 아이의 상태를 한번 작성하라고 설문지를 주고 관리를 합니다.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는 평소에 열이 나는 아이가 있을 경우 그 아이에 대해서 부모와 상담하면서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아이가 또 일단은 저는 학교에 부모가 온다는 자체는 아이도 놀라고 부모도 놀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송하는 자체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할 때도 그 코로나19일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조심하자는 뜻을 꼭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아이에게도 심리적으로 부모에게도 서로를 위해서 조심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등교 중지도 3, 4일간 하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경과를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만약에 검사하게 되면은 보건교사에 알리고 학교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심 환자가 있을 때는 제2단계 활동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거기 안에서 일시적 관찰실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유증상자, 아직은 모르지만 코로나19에 확인이 안 되겠지만 유증상자 아이가 왔을 때 여기 뭐 방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의 개념은 결국은 그 일시적 관찰실에 다른 아이들이 혹시라도 접근하거나 이런 것들을 차단해 달라는 그런 취지이고 이거를 뭐 아이들한테 알려가지고 더 불안감을 학교 전체적으로 조장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방송을 안 하시더라도 그 아이의 뭐 예를 들면 동선 차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교에 있는 교직원 내지는 학생들이 일시적 관찰실 근처에 좀 오지 않도록만 그렇게 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교사 선생님 말씀 주셨듯이 실제로 보건교사 선생님들은 초기에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이 아이가 나중에 코로나19가 아니면 다행이지만 실제로 한번 실제로 이 아이가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초역학조사서를 토대로 해서 한 번쯤은 뭐 혹시라도 집안에 자가격리자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동네에 확진자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그런 초기에 대한 그런 역학 관련성을 한 번쯤은 보건교사께서 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에 말씀 주셨듯이 그 외에 이 아이와 학교 내에서 지금 현재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아직은 코로나19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 혹시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제 보건교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주시면 교무부장의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 전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일시적 관찰실 접근을 자제할 것을 알려야 되고요. 방송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통제선을 설치해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재방글 학생과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수업 조정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로나19의 역학적 연관성 의무를 고려하여 학생 이동 동선에 따른 즉각적인 방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전체 학생들에 대한 예방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역학적 관련성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보건교사 선생님의 그런 의견을 일단 학교에서는 청취를 하셔서 실제로 그 초기에 그렇게 아이 모니터링하는 와중에 이 아이가 정말로 예를 들면 이제 뒤에 나올 시나리오처럼 뭐 집안에 자가격리자가 있었다든지 가족 중에 동거인 중에 아니면 뭐 실제로 이 아이가 갔던 곳 장소라든지 뭐 PC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실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었던 장소에 방문력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그런 코로나19와 역학적 관련성이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아이가 나중에 검사를 받아서 음성 양상이 나와야 되겠지만 역학적 관련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아이들과는 더 만나지 못하도록 동선을 좀 차단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업 조정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그렇게 그런 그 역학적 관련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은 우리 같이 그 같은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좀 미리 수업을 중지를 하고 화교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무부장께서 이제 같이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방송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또 지나치게 위화감이라든지 불안감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시적 관찰실 근처에다가 그 접근 방지선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좀 표시를 함으로써 실제로만 그 다른 아이들이 접근을 못하게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예,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실장님께서도 챙겨주실 게 뭐가 있을지. 행정실에서는 최방글 학생의 반에 환기 및 소독을 지원하고 최방글 학생이 귀가한 이후에 일시적 관찰실에 대한 환기 및 소독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행정실장님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등교 계약을 하게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우리 방역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특히라도 마스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전선에 어떻게 최일선에서 제일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물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셔야 될 것이고 실제로 이 아이가 일시적 관찰실에 머물다가 빠졌을 경우, 그죠? 그럼 그 남겨진 일시적 관찰실에 대한 환기 소독 그리고 이 아이의 반에 대한 환기 소독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관리자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장 선생님은 보건교사에게 교내의 유증성자 발생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의심 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을 경우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토록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은 아직 코로나19에 우리가 아직 확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조심하자는 차원이고 비슷한 유증상자가 있었을 때의 그런 조치 상황이니까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 관리자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주 업무 담당자들께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상황을 면밀히 보고를 받으시고 혹시라도 이 아이가 돌아가서 계속해서 증상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또 선별 검사까지 해서 양성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저는 그런 위기 대응 태세를 조금 갖춰놓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